뼈선생 채널의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문의도 정말 많이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바로 온찜질을 해야 되느냐, 냉찜질을 해야 되느냐입니다. 온찜질과 냉찜질 둘 다 집에서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치료죠.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연 나에게는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지 참 아리송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 내용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1번, 온찜질과 냉찜질 각각 언제 도움이 되는가? 2번, 온찜질과 냉찜질 집에서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3번, 온찜질과 냉찜질 절대 하면 안 되는 상황은 언제인가?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지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온찜질과 냉찜질 각각 언제 도움이 되는가? 먼저 온찜질에 대해서 알아보죠. 온찜질이 도움이 되는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불편했던 관절 통증 혹은 근육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갑자기 다쳐서 생긴 불편함에 대한 치료는 아니라는 거죠.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주를 크게 두 범주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어깨에 담이 오는 것 같은 근육의 만성적 통증, 어깨나 무릎 같은 곳이 오랫동안 꾸준히 아파왔었던 만성 관절통, 만성 허리 통증 등의 관절 척추 주변의 만성적 통증에 온찜질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관절이 뻣뻣해져서 굳어있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 현상, 즉 관절의 구축이 있을 때 온찜질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냉찜질은 언제 도움이 되는 걸까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발목을 접질리거나 넘어져서 몸의 한 부위를 심하게 부딪힌 것처럼 갑자기 다친 상황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술한 관절 주변의 통증 조절과 붓기 완화를 위해서도 많이 쓰여요. 때로는 근막 동통 증후군 같은 만성적 근육 통증에도 근육의 경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온찜질과 냉찜질 각각 언제 쓰이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다친 게 아니고 열심히 사시면서 관절이나 근육 척추에 무리가 와서 점차 진행된 만성적 통증이라면 온찜질이 도움이 될 때가 많고, 갑자기 다쳐서 막 붓고 아픈 상황이라면 냉찜질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온찜질과 냉찜질 집에서 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온찜질 할 때 결국 가장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화상이에요. 우리 겨울에 핫팩 많이 쓰시죠? 그 핫팩 뒤에 주의사항 보면 항상 써 있는 것이 바로 화상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핫팩이나 온열포를 사용하여 온찜질을 하실 때도 화상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피부에 핫팩이나 온열포를 바로 대시면 안 돼요. 여러 겹의 수건에 감싸서 아픈 부위에 대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주무실 때 절대 핫팩이나 온열포를 내 몸 밑에 깔고 주무시면 안 돼요. 사람의 감각은 잘 때 비교적 둔해지기 때문에 서서히 데워지는 피부를 늦게 감지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습니다. 실제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심한 경우엔 피부가 완전히 괴사, 즉 죽는 경우까지 생겨요. 이런 경우엔 결국 죽은 피부를 제거하고 피부 이식술 또는 피판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실제 발생합니다. 따라서 화상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냉찜질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흔히들 동상으로 많이들 칭하시는 한랭 손상이죠. 너무 오랫동안 얼음 같은 차가운 물질이 내 몸에 닿아 있는 경우 한랭 손상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찜질은 한 번에 15분 내지 20분 이상은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20분 정도 냉찜질을 하셨다면 잠깐 얼음주머니나 얼음팩을 내 몸에서 떼어주시고 냉기가 좀 가라앉은 이후에 다시
얼음찜질,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온찜질과 냉찜질, 절대 하면 안 되는 상황은 언제인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되기 때문이죠. 먼저 온찜질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1번 급성 외상, 즉 갑자기 다친 부위에 온찜질 하시면 안 됩니다. 2번 악성 종양, 즉 암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 하시면 안 됩니다. 3번 당뇨발, 신경병 같은 지병으로 인해 피부의 감각이 떨어져 있는 부위에 온찜질 하시면 안 됩니다.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해당 부위의 외상이 있으면 그 부위의 출혈과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악성 종양, 즉 암이 있는 경우엔 암의 증식 또는 전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감각이 떨어지는 부위에 온찜질을 했다가는 당연히 화상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겠죠. 반대로 냉찜질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는 1번 차가운 감각에 대하여 거부 반응, 즉 불내성 또는 과민성이 있는 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2번 당뇨발처럼 해당 부위의 혈류 공급이 감소된 경우, 즉 피가 잘 안 가는 경우엔 냉찜질 하시면 안 됩니다. 3번 팔꿈치 안쪽 뒷부위, 무릎 바깥쪽 뒷부위 같이 피부 바로 밑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엔 냉찜질 하시면 안 됩니다.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부위로 피가 덜 가게 만들어요. 따라서 기저질환이 이미 있어서 그 부위에 혈류 공급이 감소된 상황이라면 냉찜질을 했다가는 그 부위로 피가 더 안 가게 되니까 위험할 수 있겠죠. 또 피부 바로 밑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에 냉기가 심하게 가해지면 신경의 심한 자극 또는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온찜질과 냉찜질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줄 알았던 온찜질과 냉찜질, 의외로 생각해야 될 게 좀 있죠. 오늘 내용 잘 유의하셔서 좋은 치료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의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